저는 평소에 친한 친구와 함께 재미삼아 전철을 타고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는 시골역에서 내려서 근처 산에 올라가 산책도 하고 지도에 실려있지 않은 신사 같은 곳을 찾아가곤 하는데요. 몇 번인가 무서운 일도 겪은 적이 있었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엄청난 거리를 걸은 적도 있지만 그래도 이 일이 꽤 즐거워서 쉽사리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나라현에 있는 일본 백대 산촌에 선정된 마을에 놀러갈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은 산 위의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우리는 무작정 탐험하기보다는 제대로 찾아갈 생각으로 구글맵을 보면서 마을을 목표로 등산로를 따라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수지가 몇 군데 나왔고 그곳을 모두 지나자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산기슭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그 마을까지 가려면 오솔길을 따라 계속 가면 된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다 싶었던 우리는 구글맵을 켰습니다. 구글맵에서도 길은 두 갈래로 나와 있었는데 500m 정도 앞에서 다시 합류하는 것 같았기에 어디로 가든지 괜찮겠다 싶었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좀 더 짧아 보이는 왼쪽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자 고사리 같은 식물들이 가득 피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곳은 키가 큰 나무들이 우거지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내려오는 정말로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왠지 동화 속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신이 났던 우리는 이웃집 토토로의 주제가인 산책을 부르며 그렇게 걸어나갔습니다. 고사리가 잔뜩 피어있는 길 가운데에는 사람이 맞는 것 같은 갈래길 하나가 계속 이어져 있었고 우리는 구글맵도 보지 않고서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고사리 외에 다른 식물들이 점점 늘어났고 사람 키 정도가 되는 나무들이 몸통과 가지가 구불구불 구부러진 채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죠. 어쨌든 길이 계속 한 줄기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를 제치고 풀숲을 피하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길은 점점 더 험해져 갔고 힘들게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더니 마침내 절벽 같은 사면을 올라가야만 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쯤 되니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싶어서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는데 지금껏 외길이라 믿고 걸어왔던 길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길은커녕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를 그 지경이 돼 있었고 우리는 나름 침착하게 우리의 뇌가 착각을 불러일으킨 거라 그리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를 뇌가 걷기 쉬운 길이라고 멋대로 인식해버린 거라 그리 생각한 거죠. 조난당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처럼 길을 잃는 거라 여기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뭔가 위험한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도 왠지 돌아가고 싶지 않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길이 점차 험해졌을 때부터는 정말 힘겹게 걸어왔으니 그곳을 다시 돌아가기가 싫었으니까요.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대로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비과학적인 믿음이 있었다거나 무언가에 의해서 감정이 휩쓸려서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바보같이 거기서 돌아갔어야 했는데 지금 와선 이렇게 후회하고 있지만요. 사면은 생각보다 경사가 훨씬 더 가파른 곳이었고 우리는 나무에 매달리듯 기어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돌아갈까 그리 생각했을 때 벼랑 위쪽에 하얀 가드레일이 보였고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벼랑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서 봤던 가드레일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가드레일로 잘못 봤다고 할 만한 그런 것도 없었기에 그 순간 우리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영적인 무언가가 있었다기보다는 그저 앞으로 쭉 나아가면 원래의 길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환각을 만들어낸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돌아가야 하나 싶으면서도 가파른 벼랑까지 올라온 터라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았죠. 게다가 벼랑 위쪽에 길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서 또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환각이 아닌 진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 리가 없는데 밭에서 자주 보았던 도구를 넣어두는 창고와 같은 작은 오두막이 있는 겁니다. 오두막이라곤 해도 벽의 칠이 벗겨지고 천장도 없는 데다가 안에 나무가 자라 있어서 바닥만이 겨우 남아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남은 바닥에 텔레비전 같은 것이 있어서 뭔가 사람이 살았던 분위기는 남아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올라온 길은 과거의 마을로 이어지던 옛길이고 오두막은 휴게소 같은 그런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나 가파른 벼랑을 사람이 일상적으로 다녔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산사태 같은 걸로 지형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오두막을 보는 순간 저와 친구는 거의 동시에 강렬한 공포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감정은 산에 들어온 뒤로는 처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없이 긍정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오두막을 보는 순간 그렇게 느낀 공포와 절망감은 지금껏 살면서 느껴본 가장 끔찍한 감정이었습니다. 뭐가 그토록 두려웠는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구조될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감정까지 밀려오자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오두막의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고 저는 녀석의 뒤를 필사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오두막 쪽은 돌아볼 수가 없었지만 공포와 절망이 우리의 뒤쪽을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태까지 외길로 보였던 길은 사라지고 우리 앞에는 맨몸으로 헤치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험한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뇌에서 긍정적인 기대나 희망이 없어지니 길이 보이던 환각마저 사라져버린 탓이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양옆이 벼랑인데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오직 그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길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파가 닿지 않아 휴대폰도 쓸 수 없었기에 정말 큰일이다 싶은 순간 친구가 벼랑으로 내려가자고 말했습니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나무를 잡고 매달리며 벼랑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결국 저도 친구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근처에 있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겨우겨우 찾아냈고 어느새 전파도 돌아와서 무사히 목적지인 마을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대로 별일 없이 끝이 났고 20대 후반의 청년들이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로 집에 돌아갔다고 해도 그저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고 넘어갈 정도였죠. 그런데요, 그 후로 반년이 지난 지금 전 또다시 그 산으로 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녀석도 같은 마음이라 하더군요. 그곳에 가면 분명히 위험하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꼭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을 떠올려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가고 싶지가 않을 텐데 우리는 둘 다 가기 싫다고 말하면서도 순조롭게 그곳에 다시 갈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인지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우린 또다시 그 산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그곳에서의 스릴.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바로 그것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고 그것이 두렵게 느껴질수록 더욱더 끌리는 거겠죠. 오컬트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 갑자기 깨달은 사실 때문입니다. 처음 산에 갔다 돌아오고 나서 반년이 지난 얼마 전에서야 알아챈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겁에 질려서 몰랐었는데 전기도 없는 깊은 산속 오두막에 놓여있던 그 텔레비전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본 텔레비전은 자본과 함께 계속 지직거리고 있었습니다.